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제일의 직설사설입니다. 계엄 정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거의 하수구에 물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지금 순서대로 쫙 빨려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순리랄까요? 정치적인 순리? 또 명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는 한대행 거야 데드라인 거부 방침,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의 지금 여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자기가 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한겨레신문을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한덕수 탄핵 달렸다. 한덕수 당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대통령 대행에 또 대행이 생기는 그런 좀 아주 불안정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수구에 물이 빠진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지금 지나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쓰잘데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엄 사태 이후 엄청난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속에 지금 움직이는 형국이고 물은 하수구로 빠져나가서 바로 대양에 합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또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조만간 올해가 내년이 지금 2025년 뱀띠입니까? 청뱀이라고 하는데 푸른뱀. 이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느닷없는 대선이 불가피해져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보너스 대통령 선거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대통령 선거라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다른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국군 통수권자이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전 국민이 뽑는 독특한 직접 민주주의제 방식이죠. 아마 이런 선거 대선거에서 이기려면 뭔가 시대 정신이 필요한 인물이 탄생해야 할 겁니다.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했죠. 주로 이분은 뭐 비상대책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누군가 별을 보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뭐 독일 철학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지금 별을 봤을까요? 또 한편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사석에서는 그런 논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의 어떤 요구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죠. 흔히 말하는 신언 서판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말도 좋아야 되고 글도 좀 잘 써야 하는 그런 판단력을 말하겠죠. 그런 그 자질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정도 되면 어떤 군대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되도록이면 뭐 병력을 좀 군대를 좀 갔다 온 사람이면 좋겠다 최소한. 또 한편으로는 영어라든 영어도 좀 잘하고 지식 판단 글로벌한 인식 체계를 갖춘 사람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확실시대에 보이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 올라왔습니다만 뭐 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는 간간히 실시되어 온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전체로 따져도 1위를 거의 뭐 뺏긴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석패 아깝게 패했죠. 무려 1614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재명을 찍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사례는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트럼프도 오뚜기처럼 다시 재선에 도전해서 이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2인자로서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대업을 이루었죠. 과거 정치 이력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서 지금 대선 후보 그리고 어,
그 이후로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한 1인 체제로 굳혔고 어쨌건 집요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을 계엄 사태라는 이 예측 불가능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종찬 전 광복회장이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계엄을 선언했나? 계엄이라는 이상한 선택을 했나는 그 평가에서 좀 어리숙한 곰이 여우가 쳐놓은 철장 속으로 들어가서 갇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가도에서 물을 수 없는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사에서 보면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표로서도 여러 단점이 있고 예측 불가의 장애물이 돌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사법 리스크랄까요?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최대 지금 약점 아닌 약점은 대통령 당선 가도에서 아마 국제적인 시각에서 좀 굉장히 불리함을 약간 후회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미일 동맹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 보편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견해와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그 정책적인 국제관계 정치, 국제 정치에서 좀 질서에서 조금 약간 어긋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던 것이죠. 뭐 중국의 셰셰 이런 발언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1차 표결에서 탄핵 사유로 엉뚱하게도 한국과 미국, 일본에 치우쳐진 외교 행보, 정책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좀 적대시했다는 정책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었죠. 이게 문제가 돼서 2차 탄핵안에서는 빠졌는데 그런 행보들이 조만간 닥칠 대선에서는 격렬한 논쟁을 벌여질 소재가 되고 이 대표에게는 결코 유리한 요인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랬던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쓰레기차에 비유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고 다가올 그 다음 차는 분조차에 비교했습니다. 글쎄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말인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약점이 있다는 뜻인데 글쎄요,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친환경차라고 그랬는데 어쨌건 제가 보기엔 뭐 분조차도 좀 굉장히 필요한 아주 필수불가결한 우리 실생활의 자동차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대타가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정도가 백업 투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업 투수가 등장할 만큼 민주당의 변화 내지는 일탈이랄까 분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역시 좀 한편으로는 일국 체제가 아니니까 민주당과 달리 여러 사람이 거론되니까 좀 더 흥미진진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홍 시장은 스스로 지금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뭐 명시적인 발언은 없지만 뭐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구시정, 대구시의 그 행정적인 것이 누수가 없도록 완벽한 장치를 놓고 가겠다 이런 발언도 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은 바로 나 홍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여러 장점이 있죠. 어, 재치가 있고 본인이 뭐 코미디언을 지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언변의 구사가 좀 재미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홍카콜라입니까? 그게 뭐 SNS를 즐겨하면서 젊은 층들을 흡인하는 능력도 있죠. 비교적 구세대이기도 하지만 물론 홍 시장이 나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30일 전 대구시장을 아마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단점은 좀 글쎄요. 그럼 거대한 시대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늘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게 있고 조금 독선적이랄까요.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정치적 정점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죠. 차점자로 낙선했으니까. 그런데 이도 이재명의 차점 낙선과는 좀 달리 박근혜 탄핵 이후 선거에서 나갔다는 좀 싱거운 선거였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그게 일종의 뭐 패전 처리 투수 비슷하게 나갔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언론인한테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홍준표 시장이 고백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약간 느슨한 선거였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좀 결여된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뭐 이런 것을 둘러싸고 또 윤 대통령의 국정을 굉장히 좀 옹호하는 듯하다가 지금 탄핵 이후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좀 스탠스가 좀 어긋나고 있는 그런 점은 좀 단점으로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각을 세운다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그 대선 차기 대선 원래 예정됐으면 2027년이었겠습니다만 좀 임박해서 할 것이라고 해도 이게 계엄 사태 이후에 이게 너무 현실화돼 빨리 다가오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본인의 스탠스를 확고히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홍 시장은 뭐 대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고 또 유력한 주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보기엔 쉬는 스판이 확실하죠. 뭐 펀치란 키에 과거 변호사로서 TV에 자주 나오면서 말을 구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조곤조곤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실수가 없는 언변을 구사하죠. 또 행정 경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일 것입니다. 무려 뭐 서울시장을 중간에 한번 그만둔 것까지 포함하면 4선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벤치마킹 했나요? 뭐 청계천 이후에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뭐 서울 도심에 뭐 을지로 이런 주변에 세운상가 이런 주변에 여러 도시 프로젝트를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좀 도시행정의 섬세함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라면 역시 개파 정치에 좀 이분이 몰두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당내 국회의원들이 좀 비교적 적다. 아, 당파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심에서도 좀 지지율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죠. 아마 국민의힘이 대선 당내 경선이 진행된다면 민심 50, 당심 50 해서 뭐 50대 50 이 정도로 지금 굳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심의 여러 같은 지지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과거 무상급식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서울시장에서 결국 이탈했는데 그 점도 보수의 좀 본인의 약간 좋은 글씨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이태원 참사도 좀 찝찝한 구석이 있죠. 현직 시장 때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뭐 행정적 그리고 또 정무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으로 대충 결론이 나 있지만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다음 우리 인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일전에 이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감이 없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큰 결심을 하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유승민 정도를 국무총리로 영입한다면 거의 이건 나머지 국정 운영과 이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상상이죠. 그랬다면 아마 또 다른 정치 역사가 펼쳐졌을 것이죠. 뭐 아니면 그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강력히 도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유승민을 끌어안았으면 경기도지사가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김동연 지사와의 결승전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국정 운영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폭이 넓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봅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에서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인물입니다. 다만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좀 앞장섰다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 그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대선에 이번에 한번 도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빨리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먼 시점이고 본인의 정치 이력을 교과서 한 페이지에 남기려면은 그런 유화적인 화합적인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을 구속했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화해의 그런 몸짓을 보여줬는데 유승민 대표,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뭐 못할이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는 역시 좀 뭐 국회 국방위원장도 했고 육군 병장 출신이고 뭐 12.12 사태 때 수도 경비사에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애국심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보수를 완전히 깨닫는 그런 그 정치적인 행보와 말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본인을 아웃사이더로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그런 쪽의 단점을 커버한다면은 확실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 한동훈이 기한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떴죠. 한동훈은 역시 나는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결국은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일단 잠수를 탄 형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컴백할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훈이 그 팬들의 이야기가 훈이의 귀환이라 뭐 이런 명명일 수 있는데요. 어쨌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야 투쟁에서 굉장히 선명성과 뭐 독보적인 그 위치를 보였죠. 그래서 오세훈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꺾고 줄곧 1위를 달려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것이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이후에 보수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실현의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73년생으로 신세대와 구세대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고 현 한국의 세대 구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뭐 금수저 출신이기도 한데 금수저 뭐 강남에 살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신은 서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는 단단한 코어와 훈이 팬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정치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다 많이 떠드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다시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반문입니다.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인물도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검사 시절의 패키지 정치적으로도 한 묶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시 청산을 한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검사 출신의 한동훈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동훈의 큰 패착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 때에도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약간은 언밸런스하는 장면으로 비춰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단점들이 한동훈이 가진 여러 큰 장점들을 다 상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점이 있고 그 에너지를 격발시킨 순간이 있다면 잠시 지금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그리움이 한동훈에 좀 있다면 큰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구석은요. 지금 외곽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죠. 이 대표는 지금 거의 자기는 이번 대선에 나온다고 봅니다. 3월 30일생인데 1985년 2025년 3월 30일이면 딱 40세 만이 되는데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뜻이죠. 아마 선거는 3월 30일 이후에 거의 뭐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출마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러 인물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인물들은 대개 뭐 60대 이상 그리고 뭐 최소한 한동훈 50대이지만 본인은 이제 딱 우리 나이로 만 40세인데 아마 너무 단기 필마라는 것이 약점이죠. 홀로 뛰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속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본인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동탄에서 자기가 절대 불리한 거의 뭐 1대 10, 2대 5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역전해서 자기는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동탄이라는 것은 화성시의 조그만 선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 구도를 갖겠다는 것인데 역시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정치 역정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의 주자와 합의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가가 현실적인 관전 포인트이겠죠.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정도는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묘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뭐 결론에 돌아가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 어쨌든 계엄 사태를 막았고 계엄 이후 한국의 혼란한 정국을 뭐 입법을 통해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뭐 이를 통해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사적 대의와 명분은 지금 거머쥐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조용하지만 눈초리가 맵습니다. 맵섰다고 할까요? 어떤 정치 행보 결정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적돼서 다음 2025년 대통령 선거의 표심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대행이 선다면은 정치적으로 좀 어수선할 테고 해외에서 그나마 한국의 K민주주의가 복원됐다고 봤는데 이게 아니다고 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데미지가 되겠죠. 그런 측면의 책임은 아마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좀 각인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이 무슨 대단히 뭐 잘하고 있다 유리하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뭐 절대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탄핵 사태를 좀 더 멀리 다른 뭐 자성이니 반성 이런 걸 떠나서 탄핵의 시계를 좀 더 자연스럽게 두는 방향,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자세로 좀 가줄 때 미래가 열릴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엄령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뭐 시대착오적인 정치 유산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다음에 한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엄령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둘러싼다는 거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980년대, 1800년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우리가 생겨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시대착오적인 정치 유산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벗어나야 할 테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과오를 인정하고 또 약간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하는 국민의힘 내 홍구파를 할까요?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국민의힘은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존속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선거판과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장과 아니면 국정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해 가야 한다는 주도권에서는 그 고삐를 국민의힘이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진행된다면 역시 구도죠. 보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하게 1인 이재명 체제가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보수당 지금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수의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뭐 4분 5분 오열돼서 4분 오열이 아니라 한 2분 정도로 두 명 정도가 찢어서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그건 보나마나할 것입니다. 지난 그 대통령 2017년입니까? 그때 보니까 문재인 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뭐 24대 21, 7 합치면은 45, 52% 했습니까? 뭐 범보수권이 그렇게 했는데 더 많은데도 졌죠. 그러니까 분열은 꼭 국민의힘은 에, 필패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하든 이 국민의힘의 대오와 전열 정비와 단일 대선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대선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